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에는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등 하나그룹 방산 3사를 비롯해 현대로템 LI진X1, STX 엔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 자사 역량이 집결된 함정들을 선보이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는 25개국 50여 명의 해외 무관관 등이 방문해 달라진 한국 방산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통역관까지 대동하고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특히 서해류성룡 이지스함과 마라도함에 직접 승선하길 원하는 등 한국의 잠수함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왜 한국 잠수함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반면 국내외의 눈길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쏠리자 이 나라가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잠수함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등 국내외 군 고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우리 군은 이번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함도 실물로 전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하나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국내와 군무관들에게 자신들이 국내 최초로 전투함을 수출한 회사이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에 잠수함을 수출한 회사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2010년 이지스 구축함을 해군에 인도했는데 하나는 당시 세계 최초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공법으로 주목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지스함은 함 외형을 모두 만든 뒤 선체에 구멍을 뚫어 전투체계를 설치했지만 이미 하나오션은 2010년에 선체에 구멍을 뚫어 훼손하지 않고 블록 단계에서 설치하는 신공법을 개발해 100여 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에서 가장 조용한 함정인 대구함 모형도 선보였습니다.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중 가장 조용한 함정으로 하나오션이 건조한 대구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함은 우리나라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선도함으로 국내 수상함에서는 처음으로 가스터빈과 전기모터의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된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폴란드는 왜 그렇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낸 것일까요? 보고 계신 장면은 바다로 나가는 폴란드의 킬로급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가 찌그러져 있어 보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만든 잠수함 중 도산 안창호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대표단은 방한에 앞서 한국이 만든 잠수함 현장을 시찰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가 자주포와 탱크, 공격기에 이어 한국이 만든 잠수함 도입도 유력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 잠수함이 폴란드에 수출된다면 이것은 한국산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년 전 한국에서 제작된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할 때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나가 한국에서 온 전차와 자주포를 직접 맞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첫 물량을 납품받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6 포메라니안 기계화 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유사시 러시아 발트함대 예하 제11군단과 맞서야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으로 치면 북한의 수도권 침공을 막고 반격작전에 나서는 제7기동군단과 비슷한 위상의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에 유럽 최강 3.5세대 전차와 고성능 자주포가 처음 배치된 것이니 폴란드로선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의 직할 전단 중 하나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단입니다. 한국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대왕급 3척을 제외한 충무공 이순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3척이 모두 제7기동전단에 배치되어 있어 제1, 2, 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해군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정조대왕급 3척, KDDX 6척의 전력화를 통해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구축함 18척, 충무공 이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3척, 정조대왕급 3척 등을 완료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앞서 지난 4월 초 3,000톤급 잠수함 3번함인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된 날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이 총집결해 한국의 신체호함을 지켜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 세 번째로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은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으로서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함정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높였고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부료 추진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당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3,000톤급 신체호함에 이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까지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군 고위급들이 귀국 후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막강한 해군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가 자국의 해군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 건조 능력은 미국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고 간 델토로 장관이 한국의 조선업 현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전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려면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실제로 보고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현타가 온 미 해군 장관은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미 해군 장관의 반응으로 보아 미 해군 최초로 한국과의 군함 건조 협력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국도 이제 한국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이지스함을 보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드러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052형 850mm 구경의 수직 발사 체계와 통합 사면 위상 레이더까지 장착해 미국 이지스함에 대응하게 되자 우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아 우수한 이지스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예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수직발사대가 주력이 아닌 국산 수직발사대 개발에 성공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직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체계들이 운영될지 알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수직발사 체계로 탄도미사일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주요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미국이 아직 710mm 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고도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SM-3급 대방어 미사일 등을 개발하려면 그만큼 큰 직경의 수직발사관이 필요하지만 미 해군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635mm 발사관에서 710mm 발사관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들은 2014년 중국이 850mm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했지만 한국이 곧바로 2017년 850mm급 수직발사관을 자체 개발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우위가 깨졌다며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행보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체 수직발사대를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제 MK-41 수직발사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국 해군에 위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러한 발사대가 한국에서 개발된 현무-3C 미사일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끝으로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지대함과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한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볼 때 폴란드 등 외부의 구매 요청이 곧 올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